발명가, 사업가인 토마스 에디슨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1847년 2월 11일 오하이오주 밀라노에서 태어난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수많은 발명품과 혁신으로 현대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미국인 발명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가족 중 7명의 아이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정규 교육은 최소한이었고 그는 주로 집에서 그의 어머니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며 학교에 잠시만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디슨은 과학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0대였을 때 그는 전기 시스템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으면서 전신기사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실험하는 그의 열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1869년 에디슨은 뉴욕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그의 첫 번째 실험실을 설립하고 전업 발명가로서 그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에디슨이 과학자라는 것이다. 에디슨은 분명한 사업가이며 사업적인 발명가와 연구공학자는 분명 다르다. 간혹 에디슨을 어렸을 때 보여준 실험 일화와 전구를 발명해낸 일화를 합쳐 심지어는 아이작 뉴턴, 마리 퀴리, 아인슈타인 등과 묶어서 훌륭한 과학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묘사인 셈이다. 전술한 3명은 정말 과학자이고 에디슨은 행적만 보자면 전대의 제임스 와트, 후대의 스티브 잡스와 꽤 유사한 사람이다. 물론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지만 발명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근대 사회에 관련된 물품으로 한정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개발해 내놓았으며 정확한 개수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다.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에디슨의 발명품은 적게는 193개에서 332개까지 다양하다. 참고로 세계 최다 발명 기록은 현재는 야마자키 슌페이라는 일본 발명가가 3245개로 경신했으나 그럼에도 에디슨의 발명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계사와 발전에 크고 작은 발전을 가져다 주었기에 종합적인 업적을 기려서 보통 발명왕 에디슨이라 불린다. 다만 실제 에디슨이 뭔가를 최초로 발명해낸 것은 많지 않다. 최초의 물건은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했거나 불편한 점이 많았던 여러 발명품들을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실용화, 상용화시킨 사업가로 볼 수 있다. 혁신과 개량은 에디슨을 빛나게 해준 능력인데 개량이라는 건 기존 제품을 베이스로 에디슨 본인만의 기술적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수정, 추가 개발하는 것이고 에디슨은 실용화에 문제가 많았던 기존의 시판품을 뜯어 고쳐 모두가 널리 쓰도록 실용화했으니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잡스가 스마트폰의 최초 발명자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에서 잡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 편하다.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은 전기와 관계된 것들이다. 예컨대 전구라든가. 그래서인지 전기, 특히 직류전기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다. 1856년에 태어나 1943년에 세상을 떠난 니콜라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 제작한 전기 의자는 그의 일생일대의 오점으로 남으며 현재에 와서도 에디슨의 오점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화두가 되었다. 그 외에도 흔히 읽는 에디슨을 그저 뛰어난 창의력, 불굴의 의지와 착한 심성만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는 에디슨 전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어둡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들이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비록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어도 그가 역사에서 이룩한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를 존경했던 브라질인은 그가 사망한 지 10년 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 이드송으로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드송 즉 에디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축구 황제로 이름을 떨치게 될 펠레 즉 이드송 아란치스 두 나시멘토다. 펠레는 포르투갈어 별명임. 세계 최대의 에디슨 박물관은 의외로 대한민국에 있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과학 박물관이 그곳인데 축음기와
악기 박물관이 명목이나 실상은 주 전시 품목인 축음기의 발명가인 에디슨과 그의 발명품이 많은 양을 차지했다. 에디슨 전기 자동차도 있다. 모아둔 유물이 너무 많아 창고에 있는 것을 돌려가며 전시한다고 한다. 전시 에디슨 유물들 중에는 친필 편지 등 미국에도 없는 것이 꽤 된다. 내용물이 잘 구성되어 있는 편이고 일정 기간엔 체험 교육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하다. 직접 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관람객과 같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한다. 군내 기념품 매점에서는 꽤 두툼하고 내용이 좋은 박물관 도록을 팔고 있는데 부탁하면 관장이 사인도 해준다. 다만 위에 전해지는 순탄치 않은 가정사, 사업가로서 비열하고 냉혹하던 면모나 애증관계였던 테슬라 등 여러 이야기에 있어선 함구하거나 노 코멘트하고 에디슨을 상당히 미화하고 있다는 건 에디슨바인 관장의 취향이므로 우선 업적과 부풀려진 면을 구분하여 걸러가며 관람할 필요가 있다. 에디슨의 돌파구는 1877년에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치인 축음기의 발명과 함께 왔습니다. 이 발명품은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미래의 노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축음기를 개선하고 상업적 잠재력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유산을 굳힌 것은 실용적인 백열 전구의 발명이었습니다. 1879년 그는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오래 지속되는 실용적인 전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실내 조명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가스 램프를 대체함으로써 세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에디슨의 작업은 전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876년 뉴저지의 멜로 파크에 세계 최초의 산업연구소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과 엔지니어 팀을 고용했습니다. 이 시설은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멜로파크 연구소에 주목할 만한 발명품들로는 탄소 마이크, 전기펜, 스톡티커, 영화, 카메라, 그리고 알칼리성 저장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의 경력 내내 에디슨은 전신, 전화, 전력 분배, 그리고 영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그의 발명품에 대해 1년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의 발명품과 개선은 통신, 엔터테인먼트, 공익사업과 같은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에디슨의 공헌은 개인의 발명품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연구개발 R&D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반복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했습니다. 에디슨은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고 믿었고 열심히 일하는 것,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년의 에디슨은 수많은 도전과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경쟁자인 니콜라 테슬라 등이 옹호하는 교류 AC 전력 분배의 부상은 그의 직류 DC 전력 시스템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와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AC를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홍보하면서 전류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에디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C 전원은 결국 지배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1931년 10월 18일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서 세상을 떠났고 혁신과 기술의 세계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공헌은 그의 일생 동안 사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수많은 발명가들과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디슨의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와 인간의 독창성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영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초기 기업 가정신. 에디슨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린 시절은 잦은 이사로 특징지어졌습니다. 12살 때 그는 기차에서 신문 배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는 짐칸 중 하나의 작은 실험실을 차렸습니다. 그는 화학 실험을 했고 그랜드 트렁크 헤럴드라고 불리는 자신의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전술과 초기 발명품들 15살에 에디슨은 전신 기사가 되었고 다양한 전신 회사에서 일하며 중서부를 여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전신 장비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발명했고 이것이 그의 첫 특허를 얻었습니다. 에디슨의 초기 발명품들은 웨스턴 유니언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뉴저지주 뉴워크에 실험실을 설립할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멜로 파크 연구소 1876년 에디슨은 종종후 발명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의 유명한 실험실을 뉴저지의 멜로 공원에 설립했습니다. 이 시설은 에디슨과 그의 팀이 수많은 발명품을 연구하는 연구와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추궁기와 전구를 포함한 그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들 중 많은 것들을 개발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음향기 및 녹음 1878년 특허를 받은 에디슨의 추궁기 발명은 소리의 녹음과 재생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추궁기는 회전하는 실린더에 음파를 식각하여 오디오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소리를 캡처하고 재생할 수 있는 최초의 장치로 현대 음반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전등 전구 및 전력 시스템 에디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 실용적인 백열 전구는 수년간의 집중적인 연구와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오래 지속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명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전구를 보완하기 위해 에디슨은 또한 발전소와 지하 배선을 포함한 완전한 배전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것은 현대 전력 시스템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영화 에디슨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영화를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키네토스코프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1891년 그는 뉴저지의 웨스트 오렌지에 블랙 마리아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를 지었습니다. 에디슨은 또한 영화 제작 스튜디오의 개념을 도입했고 영화 제작과 투영의 기술을 개척했습니다. 혼연과 유산 후전유의 전쟁에서 재정적인 좌절과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계속해서 다양한 발명품과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의회 금메달을 포함하여 일생 동안 수많은 명예와 상을 받았습니다. 1931년 그가 죽은 후 기술과 혁신에 대한 에디슨의 영향은 그의 발명품들이 현대 전기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하고 현대 연구 개발 실험실의 기초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형성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생 이야기는 인내, 독창성, 그리고 혁신의 끊임없는 추구를 예시합니다. 그의 발명품들과 기업가 정신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발명가들과 과학자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 전하 송신기 추궁기와 전구에 대한 그의 작업 외에도 에디슨은 전하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1877년 그는 전화 통신의 명확성과 품질을 향상시킨 탄소 전하 송신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전화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광범위한 채택을 이끌었습니다. 향상된 배터리 및 스토리지 시스템 에디슨은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니켈 철 배터리로도 알려진 알칼리성 저장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터리는 기존 옵션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 지속되었으며 통신 및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효과와 초기 전자제품 19세기 후반 에디슨은 진공에서 가열된 필라멘트와 금속판 사이의 전기 흐름을 포함하는 에디슨 효과로 알려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자와 통신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진공관과 초기 전자장치 개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혁신 에디슨의 관심사는 전기와 통신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1899년에 에디슨 포틀랜드 시멘트 회사를 설립했고 시멘트 생산과 콘크리트 건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혁신 중 일부는 새로운 유형의 시멘트를 개발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실험하고
콘크리트 집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를 발명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산업 연구 개발에 미치는 영향. 혁신에 대한 에디슨의 접근은 산업 연구와 개발의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팀워크, 체계적인 실험, 그리고 반복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디슨의 멜로파크 실험실은 미래 연구시설의 모델이 되었고, 그의 공동 발명 방법은 발명가들과 엔지니어들의 세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허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약속. 그의 경력 내내 에디슨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에 특허를 주기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에디슨의 노력은 특허법의 발전에 기여했고 특허와 라이선스에 기반한 혁신 문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노력과 박애. 에디슨은 발명가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양한 자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을 사용했습니다. 에디슨은 농촌 지역을 위한 저렴한 전력 시스템 개발과 교육 목적을 위한 축음기 개선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개인 생활과 직업 윤리. 토마스 에디슨은 종종 오랜 시간 일하고 지칠 줄 모르는 실험을 하는 그의 엄청난 직업 윤리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고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명성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겸손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고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그의 일에 깊이 전념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삶은 성취와 끊임없는 혁신의 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발명품과 기업가 정신은 수많은 산업을 변화시켰고 그의 방법론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발명가, 과학자,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인 에디슨의 유산과 현대 세계에 대한 그의 영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전력 분배 및 그리드 시스템. 전력 분배에 대한 에디슨의 연구는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는 발전소, 지하 배선, 미터기를 포함한 전력을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한 실용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에디슨의 비전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널리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광석 밀링 및 철광석 분리. 1880년대 후반, 에디슨은 그의 관심을 광산 산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암석에서 귀중한 광물을 추출하기 위해 분쇄 및 분쇄 기술을 사용한 광석 밀링이라고 불리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는 에디슨 광석 분리기 또는 자석 철광석 직관기로 알려진 자기 광석 분리기를 발명했는데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부터 철광석을 분리하는 것을 도와 광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X선 및 투시 진단. 에디슨은 방사선학 분야에서 실험을 수행했고 엑스레이 기술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인체 내부 구조를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X선 튜브와 형광 투시 장치를 개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에디슨의 연구는 의료 영상과 진단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에디슨은 전기 운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로 실험을 했고 전기 자동차에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비록 그의 배터리 디자인이 몇 가지 도전에 직면했고 그의 일생 동안 널리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전기 자동차 기술의 초기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화학 연구 및 재료 혁신. 에디슨의 호기심과 창의력은 화학 분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재료와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시멘트, 고무, 그리고 저장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학과 재료 과학에서의 에디슨의 탐험은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에디슨 메달. 1909년 미국 전기기술자 협회 현재 전기전자공학자 협회로 알려져 있습니다는 에디슨 메달을 설립했습니다. 전기과학, 전기공학 또는 전기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매년 수여됩니다.
이 훈장은 에디슨이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로 작용하고 그의 이름으로 혁신가들을 계속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유산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 중 하나입니다. 그의 수많은 발명품들과 다양한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공헌들은 세계를 변화시켰고 우리의 현대적인 삶을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의 직업 윤리, 인내, 그리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헌신은 그를 혁신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딕타폰 1888년 에디슨은 음성 녹음과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딕타폰을 개발했습니다. 주로 업무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 서신, 메모 및 기타 구두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인 기록 및 전사가 가능합니다. 딕타폰은 사무실 관행의 혁명을 일으켰고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축음기 기록 개선 에디슨은 그의 축음기 발명품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1880년대에 그는 녹음과 재생을 위한 왁스 실린더의 사용을 소개했고 이전의 양철 실린더를 대체했습니다. 왁스 실린더는 더 나은 음질과 내구성을 제공하여 축음기를 엔터테인먼트 및 오디오 보존의 한 형태로 대중화했습니다. 기상기구 에디슨은 기상학에 관심이 있었고 기상 조건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여러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테스미터를 발명했고 태양 복사를 연구하고 멀리 있는 별들의 존재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또한 풍속을 측정하기 위해 전기팬 기압계와 정기적으로 제어되는 풍속계를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주택과 지속 가능한 생활 1900년대 초 에디슨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집을 짓는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콘크리트 집의 대량 생산을 구상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주택 프로젝트는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지속 가능한 건설과 프리캐스트 주택 분야의 미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명예상 및 표창 에디슨은 일생 동안 수많은 명예 학위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학, 공학, 그리고 산업에 대한 중요한 공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상으로는 프랭클린 메달, 존 프리치 메달, 그리고 마테우치 메달이 있습니다. 에디슨의 업적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굳히며 미국과 국제적으로 모두 칭송되었습니다. 고적의 보존 에디슨은 역사적인 문서와 유물의 보존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현재 토마스 에디슨 국립역사공원으로 알려진 에디슨 역사 유적지를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에 설립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에디슨의 발명품, 원고, 개인 소지품뿐만 아니라 에디슨의 실험실과 집을 보존하고 전시합니다. 미래 혁신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에디슨의 영향은 그 자신의 발명품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혁신에 대한 그의 접근, 협업에 대한 강조,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헌신은 수많은 발명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디슨의 초기 경력에서 일했던 헨리 포드와 같은 혁신가들은 그의 직업 윤리와 창의적인 방법론에 깊은 영향을 받아 다양한 산업에서 더 많은 발전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인기와 공공인물 에디슨의 발명품들과 카리스마 있는 성격은 그를 일생 동안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인터뷰를 위해 요구되었고 미국의 톡창성과 진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대중적인 인격과 널리 알려진 인정은 발명가들을 문화 아이콘으로 대중화하는 것을 도왔고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진시켰습니다.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이 아들 찰스에 의해 시험관에 담겨 보존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전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디슨의 마지막 순간은 가족들과 가까운 동료들에 의해 목격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숨결의 보존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생 이야기는 끊임없는 추구, 획기적인 발명, 그리고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의 혁신은 기술 진보의 과정을 형성했고,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여러 세대의 발명가, 과학자,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 여기 토마스 에디슨의 삶과 업적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적 영향과 인식. 에디슨의 발명품과 공헌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과 영국으로부터 알베르 훈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많은 명예와 상을 받았습니다. 에디슨의 작품은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에 지속적인 각인을 남겼습니다. 영화 산업과 영화 제작. 에디슨의 키네토그래프로 알려진 영화, 카메라와 키네토스코프로 알려진 핍쇼, 시청 장치의 개발은 영화 산업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뉴저지의 에디슨 스튜디오로 알려진 세계 최초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영화 제작에 대한 에디슨의 공헌은 현대 영화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통신 기술에 미치는 영향. 에디슨의 발명과 혁신은 통신 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전신, 전화, 녹음 분야에서의 일은 통신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장거리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보급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종합전기회사 설립. 1890년 에디슨은 그의 다양한 회사들을 합병하고 톰슨 마이너스 휴스턴 전기회사와 통합하여 제너럴 전기회사지를 설립했습니다. 이 합병은 에디슨의 전기 조명 전문성과 톰슨 마이너스 휴스턴의 전기 전력 전문성을 결합하여 전기 산업의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지인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3대. 에디슨은 종종 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발명품을 3대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축음기, 전구, 그리고 영화,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명품들이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인간의 진보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으로 보았습니다. 에디슨의 유산과 지속적인 영향력. 토마스 에디슨이 세계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여러 산업을 변화시켰고 일상생활의 혁명을 일으켰으며 미래의 기술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디슨의 혁신이 수많은 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세대의 발명가와 혁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에디슨의 유산은 현대 세계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과 혁신 문화. 지적 재산권과 혁신에 대한 에디슨의 접근은 현대의 혁신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특허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에디슨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강조와 발명품의 수익화는 혁신을 장려하고 창의성과 기업 가정신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실패 철학. 에디슨은 유명한 말로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효과가 없는 10가지 방법을 방금 발견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성공적인 시도가 그를 성공에 더 가깝게 해준다고 믿었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에디슨의 회복력, 끈기, 실패를 혁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야심찬 발명가와 기업가들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가에게 미친 지속적인 영향. 발명과 혁신 분야에 대한 토마스 에디슨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창의력, 끈기,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동요입니다.
에디슨의 인생 이야기는 전 세계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며 경계를 밀고 도전을 극복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의 개인 직업 윤리. 토마스 에디슨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의 비길 데 없는 직업 윤리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일했고 종종 그의 실험실에서 잠을 잤으며 그의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에디슨의 지칠 줄 모르는 직업 윤리는 끈기, 규율,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의 힘에 대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삶과 업적은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음향기 개선. 축음기를 발명한 후 에디슨은 계속해서 기술을 다듬고 개선했습니다. 그는 녹음과 재생을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내구성 있는 매체로 왁스 코팅된 판지 실린더를 개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축음기의 진동판을 위한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으로 실험하면서 축음기 녹음의 음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전기의자 지지. 에디슨은 교수형이나 해고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경쟁자인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옹호하는 교류 AC 전기가 위험하다고 믿었고 동물을 감전시켜 AC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 시위를 이용했습니다. 전기의자의 개발에 에디슨의 참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의 유산의 논쟁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영향. 또 다른 유명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인 니콜라 테슬라는 에디슨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와 전기 시스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그들의 업무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에디슨의 회사를 떠났고 에디슨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경쟁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력 전송 분야에서 말입니다. 산업 실험실 및 연구시설. 에디슨의 멜로파크 실험실과 나중에 그의 웨스트 오렌지 실험실은 대규모 산업 연구시설의 개념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실험실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과학자와 발명가 팀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혁신과 실험의 문화를 조성하면서 공동 연구와 개발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조명 시연. 전기조명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에디슨은 정교한 공개 시연을 했습니다. 그는 가스조명보다 전기조명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그의 전기조명 시스템으로 거리와 공공공간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전기조명의 광범위한 채택에 대한 대중의 인정과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교육 벤처. 에디슨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과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공학과 과학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에디슨 공학학교와 에디슨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벤처는 차세대 혁신가와 문제 해결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기 철광석 분리. 전구 축음기 그리고 영화에 대한 그의 작업 외에도 에디슨은 광산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낮은 등급의 공급원에서 철광석을 추출하기 위해 자기 광석 분리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자기 분리기 장비는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재료에서 철광석을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산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의 유산. 토마스 에디슨은 뛰어난 발명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업적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인 경쟁, 특허 분쟁, 직원들에 대한 의심스러운 대우를 포함한 그의 사업 관행을 비판합니다. 게다가 전기의자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 그의 직접적인 관여는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발명가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철학자와 미래학자. 에디슨은 철학적인 질문들을 숙고하고 기술의 미래에 대한 그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선 통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교통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기술의 미래에 대한 에디슨의 생각과 예측은 그의 비전적 사고방식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려는 그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연도 및 레거시. 토마스 에디슨은 1931년 10월 18일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혁신에 대한 그의 공헌은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에디슨의 유산은 계속해서 발명가, 기업가,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호기심,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지식 추구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생 이야기는 혁신, 독창성, 그리고 결단력 중 하나입니다. 니켈-아이언 배터리. 말년에 에디슨은 배터리 기술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내구성이 좋고 오래 지속되는 전원을 제공하는 에디슨 배터리로도 알려진 니켈 철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배터리는 광업, 통신 및 운송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탄소 전화 송신기. 전화 통신에 대한 에디슨의 연구는 탄소 전화 송신기의 발명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기존 장치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입니다. 탄소 송신기는 전화 통신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십 년 동안 전화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에디슨 효과와 진공 다이오드. 전기 조명 작업을 하는 동안 에디슨은 현재 에디슨 효과로 알려진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준 전자장치의 초기 형태인 진공 다이오드의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진공 다이오드는 나중에 전자공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고 진공 튜브와 전자증폭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혁신. 에디슨은 시멘트와 콘크리트 기술의 발전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석회암과 점토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멘트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식과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시멘트 산업에 대한 그의 공헌은 콘크리트의 품질과 내구성을 향상시켜보다 다목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건축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와의 우정. 에디슨과 포드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는 긴밀한 우정을 가졌고 혁신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디슨은 포드에게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우정은 자동차 산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장 및 식물 실험 연구. 에디슨은 열렬한 정원사였고 식물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의 포트 마이어스와 뉴저지의 웨스트 오렌지의 실험 농장을 설립하여 다양한 농작물과 식물 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에디슨은 농업 혁신을 탐구하고 농업 관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대 연구 개발에 미친 영향. 에디슨의 연구 개발 접근법은 현대 연구 개발 관행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학제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을 고용하여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혁신 모델은 현대 연구 및 개발 방법론의 핵심 측면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그의 경력 내내 에디슨은 그의 발명품들을 위해 1년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그의 헌신은 현대 특허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에디슨의 영향과 특허 보호에 대한 그의 강조는 혁신과 발명의 세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아이콘과 영감.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 창의성과 창의성의 동의어입니다. 그는 종종 문화 아이콘으로 묘사되고 그의 유사성은 발명과 천재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에디슨의 이야기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열정을 추구하고 틀 밖에서 생각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줍니다. 에디슨 페이퍼. 에디선 페이퍼즈는 에디선의 방대한 문서, 서신 및 실험실 기록의 보존과 출판에 전념하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에디슨의 삶과 일에 관련된 광범위한 역사적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그의 기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삶과 일은 전기와 통신에서부터 엔터테인먼트와 제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와 수많은 기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은 음악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녹음된 음악의 대량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음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축음기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그들이 더 많은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의 음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작업. 에디슨은 전기 자동차의 지지자였고 전기 자동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가 내연 기관에 대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이 분야에서의 그의 노력이 다른 발명품들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전기 운송에 대한 그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이동성의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을 홍보하고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 광고와 마케팅의 잠재력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발명품의 실용적인 적용을 보여주기 위해 시연, 공개 전시, 그리고 홍보와 같은 다양한 마케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마케팅 전략은 현대 광고 관행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도주의적 노력. 그의 과학적이고 기업가적인 추구 외에도 에디슨은 인도주의적인 계획에 관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잠수함 탐지 장치와 수중 폭발물을 포함한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군 자문위원회에서 근무했고 해군 전쟁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적 관심사. 에디슨은 문학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독서가였고 광범위한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유명한 작가들과 지식인들과 서신을 주고받았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에디슨은 또한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다양한 사진 기술을 실험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 에디슨은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을 믿었고 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동안 군수품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에디슨은 또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 기관과 기관에 그의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에디슨의 가족생활. 에디슨은 일생 동안 2번 결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1871년에 결혼한 메리 스틸웰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메리는 18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디슨은 1886년에 미나 밀러와 재혼했고 그들은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디슨은 가족의 삶을 소중히 여겼고 그의 아이들과 손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인문학적 기여. 말년에 에디슨은 자선 사업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육의 향상, 과학 연구, 그리고 의학의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들에 상당한 양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부와 영향력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에디슨의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 토마스 에디슨의 발명품들과 공헌들은 우리의 현대 세계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비추는 전구에서부터 우리의 귀를 채우는 녹음 기술에 이르기까지 에디슨의 혁신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술, 산업 및 문화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느껴지며 앞으로 몇 세대 동안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지막 휴식처. 토마스 에디슨의 마지막 안식처는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글렌몬트 묘지에 있는 에디슨 가족 묘지에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그의 업적을 존경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순례 장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생 이야기는 호기심, 인내, 그리고 혁신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공헌은 수많은 산업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술 진보의 과정을 형성했습니다. 배전 시스템. 에디슨은 배전 시스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펄 스트리트 스테이션으로 알려진 뉴욕에서 최초의 대규모 배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로등과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여 전력의 광범위한 채택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X-레이 연구. 에디슨은 그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방사선의 형태인 엑스레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실험은 엑스레이 기술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발명가에게 미치는 영향. 에디슨의 업적과 업적은 그의 뒤를 이은 수많은 발명가들과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해결책 추구, 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그들의 발명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혁신의 유산. 에디슨의 유산은 그의 개인적인 발명품을 넘어 확장됩니다. 끊임없는 실험, 학제 간 협업 및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특징지어지는 혁신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야심찬 발명가와 기업가들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혁신이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여 획기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세계에 미치는 영향. 토마스 에디슨의 발명품들과 공헌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현대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전구는 우리가 집과 도시를 밝히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추궁기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전신과 전화 분야에서의 일은 현대 통신 시스템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기술과 사회에 미치는 에디슨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에디슨 메달은 전기공학과 기술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IEEE 인스티튜트 오브 일렉트리컬 앤드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즈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영예입니다. 1904년에 제정된 이 훈장은 토마스 에디슨을 기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고 이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역사유적지와 박물관. 토마스 에디슨의 삶과 작품과 관련된 몇몇 장소들이 보존되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에디슨의 연구실과 주거지를 아우르는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의 토마스 에디슨 국립역사공원과 에디슨이 겨울을 보내고 연구를 수행했던 플로리다 주 포트 마이어스의 에디슨과 포드 윈터 에스테이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디슨의 인용문과 철학. 토마스 에디슨은 통찰력 있고 영감을 주는 인용구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들의 추구에서 동기부여와 지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인용구들 중에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과 나는 내 인생에서 하루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화 및 텔레비전 묘사. 토마스 에디슨의 삶과 업적은 다양한 영화와 텔레비전 쇼에서 그려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기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역사 드라마의 주제가 되었고 그의 놀라운 여정을 더 많은 관객들에게 가져오고 그의 발명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련성. 토마스 에디슨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발명과 혁신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공헌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으며 그의 혁신적인 정신은
인간의 독창성의 힘과 과학적 발견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삶은 인간의 호기심, 회복력, 그리고 결단력에 변화하는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공헌은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의 유산은 미래 세대의 발명가와 혁신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카메라. 토마스 에디슨은 종종 키네토그래프로 알려진 영화 카메라의 발명에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팀과 협력하여 그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캡처하고 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키네토그래프는 영화 산업의 탄생을 기념하고 현대 영화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비타스코프 에디슨의 발명품들은 영화 투영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관객들이 스크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개선된 프로젝터인 비스타코프를 소개했습니다. 비스타코프의 성공은 오락의 한 형태로서 영화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현대 영화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백열 전등. 에디슨이 종종 실용적인 백열 전구의 발명과 관련이 있지만 그가 유일한 발명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셉 수완경과 같은 다른 발명가들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 필라멘트의 사용을 포함한 에디슨의 디자인과 혁신은 전구의 수명과 실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자기 기록. 에디슨의 자기장 실험은 자기 기록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전신 중계기로 알려진 최초의 실용적인 자기 기록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폰 발명은 오디오 레코딩 및 데이터 저장 분야에 혁명을 일으킨 자기 테이프 및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미래 자기 레코딩 장치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화학 및 재료 혁신. 에디슨의 호기심과 발명 정신은 다양한 과학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화학과 재료 과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그의 실험과 발견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화학 공정의 발전과 다양한 응용을 위한 새로운 재료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주식 티커 개발. 에디슨의 전신과 통신에 대한 관심은 주가와 금융 정보를 장거리로 전송하는 장치인 주식 티커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주식 티커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시장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여 주식 거래의 성장과 효율성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공개 시연 및 쇼맨십. 에디슨은 대중 시위와 쇼맨십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자신의 발명품 주변에 흥분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정교한 시연과 전시회를 통해 그는 그의 발명품의 실용적인 응용과 이점을 보여주었고 효과적으로 지지와 대중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대체 에너지원 탐사. 에디슨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태양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탐험했고 태양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이 분야에서의 그의 실험이 그의 다른 발명품들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의 탐험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의문사적의 탐구. 에디슨은 지식을 보존하고 분배하는 수단으로 축음기의 사용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교육자료와 문학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축음기 실린더에 말하는 단어를 녹음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문체의 개념을 실험했습니다. 이 초기 개념은 오늘날 널리 인기 있는 오디오북 형식의 전조였습니다. 글로벌 영향. 토마스 에디슨의 발명과 혁신은 전 세계의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 조명, 녹음, 영화, 그리고 통신 시스템에 대한 그의 공헌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살고 일하고 즐기는 방법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명품의 효과는 현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삶과 작품은 상상력, 호기심, 그리고 끈기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수많은 발명품과 혁신은 우리의 세계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미래 세대의 발명가와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디슨과 전기의자.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의자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경쟁사인 조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교류 AC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며 AC 전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전기의자의 개발에 에디슨이 관여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의 유산의 논쟁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의 추궁기와 받아쓰기. 에디슨의 추궁기는 오락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또한 받아쓰기 기록, 음성 메모 작성 및 회의 문서화와 같은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추궁기는 사무실 관행에 혁명을 일으켰고 의사소통과 기록 보관의 새로운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말하는 인형. 1890년 에디슨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인형을 만들기 위한 초기 시도인 말하는 인형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의 말하는 인형은 소리와 기술을 장난감에 통합하는 초기의 탐험을 기념했습니다. 자기 광석 분리기. 에디슨은 다른 물질들로부터 철광석을 분리하기 위해 광산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선 광석 분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광석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광산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산업연구소. 1876년 에디슨은 뉴저지의 멜로 파크에 세계 최초의 산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실험실은 수많은 발명품이 개발되고 특허를 받은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멜로 파크 연구소는 협력적이고 잘 갖춰진 연구 환경의 효과를 입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연구소 설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디슨의 발명 공장. 1887년 에디슨은 뉴저지의 웨스트 오렌지의 발명 공장이라고 불리는 더 큰 연구개발 시설을 열었습니다. 이 단지에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과학자, 엔지니어, 발명가 팀이 있었습니다. 발명 공장은 더 광범위한 연구와 개발 노력을 가능하게 했고 수많은 발명품을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 연구개발 문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에 대한 에디슨의 접근과 연구시설의 설립은 현대의 연구와 개발 관행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팀워크, 학제 간 협업, 연구 및 생산 프로세스의 통합에 대한 그의 강조는 전담 R&D 부서 및 연구기관의 발전에 선례가 되었습니다. 명예와 인장.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명예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립과학 아카데미를 포함한 권위 있는 과학학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프린스턴과 하버드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습니다. 1928년 그는 전기산업에 대한 그의 공헌으로 의회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최종 연도 및 레거시. 토마스 에디슨은 1931년 10월 18일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다작한 발명가 중 한 명인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디슨의 공헌은 세계를 변화시켰고 20세기와 21세기의 기술 발전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작업과 혁신은 인간의 창의력과 독창성의 힘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의의. 사회에 대한 토마스 에디슨의 영향은 그의 개인적인 발명품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는 2차 산업혁명과 세계의 전기화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 통신, 녹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발명과 기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기술 지형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에디슨의 유산은 혁신의 혁신적인 힘과 인간 창의성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타시미터. 에디슨은 온도의 극히 작은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인 테스미터를 발명했습니다. 테스미터는 기상학과 과학 연구와 같은 분야에 응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열복사 연구에서 역할을 했고 멀리 있는 별들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화기 개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공로가 인정되는 반면 에디슨은 전화기를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그는 전화 통신의 명확성과 품질을 향상시킨 탄소 마이크를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화 통신에 대한 그의 기여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기 저장 배터리. 에디슨은 또한 일반적으로 충전식 배터리로 알려진 전기 저장 배터리의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기 자동차와 예비 전력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의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의 그의 발전은 휴대용 전자제품과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에디슨의 교육관. 에디슨은 교육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호기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에디슨의 견해는 현대 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화 필름의 보존. 역사적, 문화적 유물로서 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에디슨은 초기 영화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인 에디슨 제조회사는 1900년대 초에 필름 보존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해 동영상을 보관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디슨 식물연구회사. 말년에 에디슨은 에디슨 식물연구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조직은 식물 기반 재료에 대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 토마스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작은 병이 미시간 디어본의 헨리 포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유물은 에디슨의 삶과 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매료의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는 그 기원을 토마스 에디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892년 에디슨에 의해 설립된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를 포함한 몇몇 전기 회사들이 합병했습니다. 합병된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기술 혁신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논란과 비판. 에디슨은 그의 발명품으로 널리 유명하지만 그의 방법과 사업 관행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공을 세우고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에 종사하고 그의 직원들을 착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에디슨의 삶을 둘러싼 서술의 복잡성을 더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에디슨의 특허. 그의 일생 동안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발명품으로 1연계 이상의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의 다작 특허 포트폴리오는 광범위한 기술과 산업을 다루었고 그의 놀라운 창의력과 창의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특허는 혁신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업적, 혁신 그리고 논란으로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그의 공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창의적인 정신과 독창성의 동의어로 남아 있습니다. 헨리 포드와의 협업. 토마스 에디슨과 자동차의 선구자 헨리 포드는 긴밀한 우정을 가졌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혁신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전기 자동차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포드와 함께 일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가솔린 자동차의 부상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철광석 밀링. 에디슨은 귀중한 광물을 추출하기 위해 저급 철광석을 재분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철광석 밀링 기술은 광석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철강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콘크리트 주택. 에디슨은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탐구했고 저렴하고 내화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는 콘크리트 주택의 건설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실험적인 콘크리트 집을 설계하고 지었지만 그 아이디어는 그의 일생 동안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디카폰. 비록 그 발명에 직접적인 공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녹음 기술에 대한 에디슨의 연구는 딕타폰 개발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딕타폰은 음성 녹음과 받아쓰기에 사용되는 장치였으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음성 기록 및 기록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무실 관행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탄소 전화 송신기. 탄소 마이크를 사용한 에디슨의 실험은 탄소 전화 송신기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약한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 전화 통화의 전달을 향상시켜 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디슨 효과.
에디슨은 진공관에서 가열된 필라멘트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에디슨 효과라고 알려진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근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에디슨 효과는 진공관과 전자장치의 나중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전기펜 1875년 에디슨은 현대 전자문신기계의 선구자인 전자펜을 특허로 냈습니다. 전기펜은 모터가 달린 바늘을 사용하여 종이에 천공을 만들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복제 장치로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전기펜은 문신기계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실험에 대한 사랑 에디슨은 실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시행착오의 가치를 믿었고 종종 실패한 실험을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실험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의 의지는 발명가로서 그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현대 연구개발 관행에 미치는 영향 엄격한 실험, 팀워크,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특징 지어지는 에디슨의 연구개발 접근법은 현대 연구개발 관행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의 방법과 철학은 계속해서 혁신 분야에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줍니다. 발명가 및 혁신가에게 미치는 영향 타머스 에디선의 업적과 기여는 다음 세대의 발명가와 혁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인 그의 유산은 개인들이 과학적 발견, 기술적 발전,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줍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삶은 인간의 독창성, 인내, 그리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그의 발명과 기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형성했고 선구적인 발명가로서의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여러 세대의 발명가와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건강하게 보내세요.